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뭐 소설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분석한다 라는 걸 창에다 띄워둔 거야. 이렇게 보시고 아 이런 표현들을 밑줄 그어놓은 것들 중에서 옮겨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독서로 가보도록 하죠.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독서입니다.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이른바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31번 문항 관련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읽고 풀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읽고 또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시간이 단축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방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체크하는 거랄지 쓰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빨간색이나 형광펜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봐봐. 문단번호 붙였는지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단번호 1번, 2번, 쭉 밑에 3번 이런 식으로 문단번호 붙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1문단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뭘 발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라고요? 화제를 발견해야 되겠다. 자, 지문을 읽을 때는 문제 풀이 전에 지문 읽을 때는 발견하며 읽기.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가운데 풀이 중에는 이해하며 읽기. 알겠죠? 지문을 다루는 두 가지 2단계의 방식이에요. 1단계에서는 발견하며 읽기. 문제 풀기 전에. 문제 풀이할 때는 해당되는 걸 찾아가서 이해하며 읽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야 돼. 분리를. 읽는 단계를 분리해서. 1단계에서는 화제를 찾는 거야. 1문단에서. 찾아봐. 쭉 읽어보니까 뭐뭐 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이게 주어지. 그리고 나서 자 뭐뭐로 이어졌다라는 구조로 돼 있잖아. 자 이것은 이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구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위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일단 키워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두 개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딱 읽어보면은 아 우주론이라는 말 나왔잖아.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중국에서는 회통화라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삐리리 하면서 뭐뭐가 제고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얘기 뭐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사실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가 지금 2598자란 말이죠. 2598자에 달하는 이 분량인 건데 이 분량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긴 거고요. 굉장히 긴 거고 이 정도 분량 되는 것에서 사실은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한번 써볼게. 따라 한번 써볼게. 일반적인 패턴은 이런 식의 1문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돌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정도로 시작하면 사실은 중국의 우주론에 대해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문이 길다는 거죠. 길게 쓰려고 마음 먹으면 서양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1문단의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 이야기도 나온 거냐? 길어지니까 그런 거야. 일반적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길어지니까. 알겠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화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냐면 일단 우주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죠. 우주론이 화제야. 우주론이 화제야. 우주론. 이 문단 첫 문장 봐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코페르니쿠스 나왔지. 그리고 나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 시기들이 나왔단 말이야. 2문단 읽을 때 뭘 찾으려고 읽어야 돼 이제? 1문단에서는 화제로서의 우주론 찾았어. 2문단에서는 비교성을 찾아야 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서양 얘기야 중국 얘기야? 서양 얘기거든. 근데 서양 얘기를 하는데 비교성이 코페르니쿠스 한 축이고 다른 축이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인 것 같아. 그치? 그 비교쌍이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기준이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잖아. 그치?
우리 이제 이미 읽었으니까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쪽이 있고 지구라는 쪽이 있잖아.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봐봐. 예를 들면 지구 중심이야, 태양 중심이야.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이죠. 우주는 태양이 중심이야.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이야. 뭘 보고 알아요? 대박. 여기 보니까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 태양이 있단 말이야.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어. 지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구 중심설. 밑에 나왔지. 지구 중심설. 자, 그래서 지구 중심설을 내세우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럼 이제 그와 달리 했으니까 코페르니쿠스는 뭐겠어요? 지구 중심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야? 태양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양이 어디 있다고? 우주의 중심에 있어요. 이거죠. 직접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문단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지금 자, 이 문단은 비교상이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텔이라는 녀석과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단이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 얘는 전제로서의 이 문단이고 긴 지문이라서 자 어디로 가냐면 3문단으로 이제 가봐. 실질적인 비교상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야. 누군데? 16세기 후반의 브라이라는 녀석.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얘가 비교상 1번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은 다 뭐야? 앞부분은 비교상을 자 갈라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기준 자체가 비교상으로서 제시가 된 특이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비교상 하나가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축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너는 누구 편이니? 이거야 이제. 알겠지? 지금부터가 진짜 비교성이에요. 브라이는 누구 편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장점은 뭐예요? 인정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편이야? 코페르니쿠스 편이죠. 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행위사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그랬어. 그럼 이제 피한다라고 했는데 뭘 피해? 상충을 피해. 상충이 무슨 말이야? 상충이 서로 충돌하는 걸 피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이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충을 피한다 그랬으니까 충돌을 피한다라고 했으니까 걔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래서 자 절충을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브라이는 약간 절충한 녀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충.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절충이라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딱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너는 아텔 편이니 아니니 이렇게 접근을 해봐. 아텔 편이 아니야. 아텔 편이다 라고 일단 단순화시켜 볼 거야.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지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 생각이야? 지구 중심설 아텔 편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 주위를 누가 돌아? 태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이 이렇게 지구 둘레를 도는 건데 태양 둘레를 다시 또 누가 돌아? 나머지 행성들이 돈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태양 둘레를 돈다라고 하는 누구 생각? 코페르니쿠스 생각이랑 지구 둘레를 돈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짬뽕한 것 같지만 보다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버리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읽을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 들어오겠니? 안 들어오지. 근데 이제 계속해서 봐봐. 이제 누구야? 그러나 누구냐면 케플러가 나와요. 케플러는 자 이제 생각할 때 뭐 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나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발견해야 돼. 잘 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뭐 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럼 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제 태양이
지구 대신 그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뭐였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지금 누구 편이야? 코페르니쿠스 편인 것 같아. 그치? 받아들였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지만 뭐뭐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간과할 수도 있는 게 여기 관측치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해 볼게요. 관측치.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쭉 가. 우주의 단순성을 어쩌고저쩌고들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삐리리를 뭐뭐 할 수 없게 만들었대. 온존이 뭐야?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게.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부정해 버렸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좋아 싫어? 싫어 이거죠. 아까 얘는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좋아. 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절반을 이렇게 자 3문단을 그 3문단 전체를 봤을 때 절반 나눠서 앞부분이 중요해, 뒷부분이 중요해? 뒷부분이 중요해, 뒷부분이. 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부분이죠 사실은. 다 놓쳐도 상관없어. 아리스토텔레스 삐리리 뭐뭐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 이걸. 나머지 3문단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거. 자, 그러니까 브라헤는 아텔 좋아 싫어? 싫어. 좋아. 아텔 좋아야. 아텔 좋아. 그럼 케플러는 아텔이 싫어. 알겠죠?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거야. 얘를 발견하면 돼. 얘를. 이제 4문단 가봐. 4문단 가면 새로운 녀석 누구니? 찾아봐. 이제 뉴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기준으로는 차이점이 잘 안 보여. 케플러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케플러하고 뉴턴의 차이점은 뭐냐? 지문 봐봐. A로 내려가는데 케플러하고 뉴턴의 차이점은 뭐야?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성공이야. 뉴턴 나왔지? 뉴턴이야. 근데 얘를 보니까 누구 편이야? 태양 중심설을 정당화했으니까 누구 편이지? 아테리아 코페르니쿠스야? 태양이 중심에 있으니까 코페르니쿠스잖아. 그 당연히 누구를 부정하는 거야? 아테를 부정하는 거지. 그럼 누구랑 가까워 얘는? 뉴턴은 케플러야 브라헤야? 케플러하고 비슷하겠지. 맞지?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어. 케플러하고 공통점이 바로 이제 태양 중심설이라는 건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가설로부터 연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연역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가설로부터 어찌어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얘는 가설로부터 어찌어찌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미리 색깔하라고 했던 거 있지. 얘는 브라헤의 관측치를 활용한다라고 했었고요. 얘는 관측치야, 관측치. 그게 얘는 경험 동그라미 X 경험을 활용하는 거고요. 알겠죠? 경험한 걸 바탕으로죠. 경험한 걸 바탕으로. 관측한 것,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가설이야, 가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측이라는 말하고 대비를 이루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야. 자, 공통점은 뭐? 태양 중심설이다. 차이점은 뭐? 가설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해되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쭉 내려가시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서양이야, 중국이야? 서양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게 칠판 봐봐. 지금까지 읽은 게 자, 머릿속에 딱 남아야 돼. 누구? 세 사람. 누구? 브라헤, 케플러, 뉴턴. 알겠지?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발견하면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억하자고 지금 발견하라는 거거든. 발견한 건 기억해야 돼. 알겠지? 발견한 건 기억해야 돼.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 브라헤는 자 아리스토텔레스 좋아 싫어? 좋아. 얘는 아리스토텔레스 싫어. 얘도 싫어. 근데 둘 사이 차이점은 뭐라고? 둘 사이 차이점은 얘는 관측한 것, 즉 경험한 걸 바탕으로
다시 지우고 일반화해서 얘는 경험한 거, 얘는 경험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이건 머릿속에 남겨야 돼. 얘는. 알겠지? 자, 그 다음 봐 이제 중국 얘기야 이제부터. 중국 얘기. 요것도 긴 지문이기 때문에 바로 비교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16세기 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한다고. 쭉 읽어 그냥. 이렇게. 쭉 읽어. 얘가 지금 맨 앞에서 그 이 문단에서 기준 역할을 하느라고 전제로 제시됐던 그 아텔과 코페르니쿠스 쌍이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전제를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절대 이제 놀아나면 안 돼. 여기는 공들의 읽을 부분이 아니야. 알겠지? 비교성이 없거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지. 드디어 나오는 거야. 웅방 커플이 나오는 거야. 웅방 커플, 왕매 커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웅방 커플이 먼저 등장. 자, 이 부분 웅명우와 방이지. 그 웅방 커플이라고 해볼게. 이제 잘 읽어봐.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야. 이 시기는 꺼져. 그 다음에 또 봐봐. 성리학적 기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 뭐뭐에 입각하여 그랬으니까 이 시기를 중심으로 얘를 바탕으로 그런 얘기잖아. 얘 좋아, 싫어? 좋아. 얘 꺼져? 얘 좋아.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읽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쭉 읽는 거야. 계속 읽는 거야. 계속 읽어.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내려가면 새로운 비교상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왕씨하고 메시. 왕씨, 메시. 왕매 커플이 등장해요. 웅방 커플, 왕매 커플. 오케이? 왕매 커플은 뭐라고 했냐면 또 봐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가면은 앞에 나왔던 이 시기에 대한 동일 기준을 가지고 차별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딱 보여야 돼?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되죠. 요거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 같은 성의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 여기에 몰두하는 거는 무엇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성리학 좋아 싫어? 싫다는 얘기야. 근데 뭔 좋은 거야? 무엇은 좋은 거야? 우수한 면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에? 중국 고전에 우수한 면이 있대. 그럼 중국 고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앞서 봤던 거하고 정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뒷부분에 중국 고전 자 이렇게 차이점 발견하시고 성리학 X라는 차이점을 발견하시는 게 좋은 거죠. 알겠죠? 정반대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게 선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이 선지에 꼭 나와요. 왜? 이 부분도 선지에 나오고요. 당연히 이 앞부분에 그 서양의 뉴턴하고 케플러하고의 차이점 있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지?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가설인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케플러하고의 차이점 핵심이기 때문에 걔를 문제로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3점짜리로 나온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문제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추가 정보에다가 체크해볼게요. 추가 정보. 마지막 문단 봐봐. 핵심적인 내용. 추가 정보가 뭐냐 확인. 추가 정보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봐봐.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언제? 18세기 초. 이게 이제 추가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경향은 16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이게 추가 정보예요.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 텐데 우리가 악명 높은 문학이라고 문항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실제 이 작년 대수에서는 31번이죠. 40번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상으로 40번으로 나와 있는 이 녀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문제인데 빨간 펜. 자, 지금부터 빨간 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네가 쓰는 걸 그대로 따라 적어야 돼. 자, 보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문. 보기하고 지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1대1로 대응하면서 풀이하셔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 기억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으로 푸는 문제 아니에요. 보기 문제는. 알겠죠? 보기 문제는 꼭 지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지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보다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자 단어들과 지문들에 제시되어 있는 이 단어들 사이에 자, 관계를 따져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즉 아까 봤던 건데 지문에서 봤던 건데 싶은 거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 봐봐. 구는 삐리리 이걸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다시 이 녀석들은 또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겹이어도요 구 껍질을 이루고 있대요. 자 문장 구조를 봐. 뭐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뭐로 배열되어서 뭐뭐를 이루고 연달아 지금 나오는 문장 구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자, 주어가 뭐야? 부피 요소는 값을 질량으로 받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문단의 핵심이야. 체크한 걸 바탕으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는 얘기야. 사람이라는 전체는 선생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전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머리와 손과 팔, 다리와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 팔, 다리, 몸통, 머리를 합치면 내가 되잖아. 근데 그걸 복잡하게 설명한 거야. 얘기해 볼게. 가장 큰 게 뭐지? 그림에도 이 나와 있지만은 가장 큰 게 원이야, 원, 구. 이 가장 큰 전체인 구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아래 단계가 뭐야? 껍질들이야. 껍질들. 그럼 껍질들을 또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부피 요소들. 이렇게. 부피 요소들. 요렇게. 요런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구는 구 껍질을 포함하는 거고요. 구 껍질은 다시 부피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중간에 있는 이 껍질을 구 껍질을 괄호 처리해버리면 결국은 전체인 구는 부분인 부피 요소들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일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일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 근데 이제 하나 뭐라고 그랬어? 부피 요소 하나하나는 하나의 뭐 질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2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2문단. 보기에서도 2문단 보시면은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따라해봐. 시작.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결국 또 같은 얘기야. 자,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굽껍질을 구성하면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만유인력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 부피 요소들이 여기다 이제 내용을 한번 해보시고 부피 요소들이 삐리리하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이 녀석들의 총합은 구 껍질에다가 다시 박스 처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부피 요소들의 합은 구 껍질이다라고 하는 아까 봤던 거 요거를 다시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거야. 맞지? 중간에 뭐만 슬쩍 끼워놓은 거야. 만유인력만 슬쩍 끼워놓은 거야. 만유인력의 총합은 이 녀석의 만유인력과 같다. 이런 구조. 새롭게 추가된 정보의 만유인력 요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전체는 뭐라고? 부분의 합이야. 하나의 굽껍질을 이루는 하나의 굽껍질 전체를 이루는 낱낱의 부피 요소들 이거를 만유인력만 추가해서 다시 반복 설명한 거야. 그 뒤도 봐. 다음 문단.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하는 거야. 삐리를 당기는 총합은 그랬지. 그럼 다시 구 껍질들에다가 박스 처리해봐. 그럼 이 식기들이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뭐라고 했어?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삐리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뭐야? 전체인 구는 부분인 구 껍질들의 합과 같다는 얘기야. 계속 같은 얘기야. 응?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 가장 작은 단위인 부피 요소들의 합은 중간 단계인 구 껍질들의 합과 같고
중간 단계의 구 껍질들의 합은 또 뭐와 같아? 가장 큰 단계인 구의 합과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죠. 중간에 만유인력만 들어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제 1, 2에 의하면 중간에 있는 이 구 껍질을 생략하면 이런 얘기 생략하면 그지? 그래서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의 만유인력은 그 총합은 뭐하고 똑같아? 9하고 똑같은 거야. 다 같은 얘기지. 중간에 뭐만 빠졌어? 부피 요소들하고 구 사이에 뭐가 빠진 거야? 구 껍질들만 빠진 거지. 같은 얘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같은 얘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뭐야?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알겠지? 그런 얘기야.